안녕하세요. 쌤캠입니다. 오늘은 그 기숙학원이건 종합학원이건 그 자습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쭉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4, 5, 6등급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면 1, 2, 3등급들은 자기들만의 이미 기준이 있고 자기들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어서 앞으로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갈고 닦으면서 성적을 올리면 되는데, 문제는 4, 5, 6등급의 학생들은 공부를 치밀하게 많이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1년 동안 1, 2, 3등급에 비하여 많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들이 늘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학원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제 영상도 어찌 보면 4, 5, 6등급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1, 2, 3등급들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니 1, 2, 3등급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어제 댓글에서 이런 걸 봤어요. 제가 기숙학원에 들어갈 건데 기숙학원을 선택할 때 자습 시간도 봐야 하나요? 그래도 혼자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댓글을 보고, 빨리 말해줘야 되겠다. 얘들이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말해줘야 되겠다 해서 영상을 급하게 찍습니다. 일단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을 잘하고 기준을 잡고 해야지 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습 시간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학원들이 보통 대형을 제외하고는, 대형은 상위권만 거의 다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중형, 소형 학원들에는 상중하가 함께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형 뭐 400명쯤이어도 꼭대기 한 반, 문과, 이과 한 반씩, 그러니까 30명, 30명, 60명쯤은 상위권이고, 그리고 2, 3, 4등급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5, 6등급들이 한 반 정도 또 있는데, 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다르거나 뭐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단지 상위권 아이들을 수업할 때는 그 개념이 30%, 그리고 문제풀이가 70%, 그리고 반대로 하위권 아이들의 수업을 들어갈 때는 이제 개념이 70%, 그리고 문제풀이가 30%. 비율이 바뀌는 거지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 2, 3등급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5시에서 6시간 정도의 자습을 해요. 그럼 9시부터 수업이 시작돼서 7시 저녁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1교시부터 8교시 중에 2시간 정도는 자습이 되겠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면 7시부터 또 11시 반까지 4시간 반 동안 자습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총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자습이 주어집니다. 수업 6시간, 자습 7시간. 사실 시간으로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1, 2, 3등급들은 수업 6시간을 듣고 나면 아는 게 대부분이고 모르는 게 극소수예요. 그리고 기숙학원 특징이, 수업을 하고 나면 이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피드백하는 그 숙제를 내줍니다. 꼭. 왜냐하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수업이 6시간이면 그 중에 뭐 영어도 있을 것이고 뭐 탐구도 있을 것이고, 쓸데없는 수업은 아닙니다. 피드백이 좀 덜한 수업을 제외하고 나면 한 4시간 정도 내가 꼭 피드백을 해야 되는, 숙제를 해야 되는 수업이 있을 텐데, 1, 2, 3등급들은 수업 내용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몰랐던 그 소수의 부분만 채우면 돼요. 그래서 그 숙제를 하는데도 보통 뭐 한 1, 20분이면 그 숙제를 다 해내죠. 근데 문제는 4, 5, 6등급이 학생들은 수업 내용이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지식들을 다시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드백하는 그 숙제를 해결하는 시간도 1, 2, 3등급 비해서 2배, 3배가 들어요. 그러면 사실 수업 5시간 하고 그 자습 6시간 중에 이 숙제를 해결하고 나면 내가 혼자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럼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습 시간이 부족하다. 수업으로는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나 자습 시간이 부족해. 여기에 막 시달려요. 왜냐면 혼자 공부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부족한 지식을 넣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부족한 지식을 다 넣은 후에 나에게 뭔가 탄탄한 베이스가 깔린 후에 혼자서 이미 깔려져 있는 베이스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자습이에요. 근데 그 베이스를 까는 시간을 줄이고 혼자 자습을 늘리는 건 사실 결론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마음먹고 들어가야 하는 건 뭐냐면 1학기, 그러니까 2월부터 6월까지를 학원들이 1학기로 나눠요. 그 학기 동안은 풀 수업 시간이 아주 많고 그 수업 시간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느라 자습 시간이 없을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혼자 공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수업을 최선을 다해서 듣고 그 수업을 잘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6월까지를 보내세요. 보낸 이후에 이제 6월 이후에는 학원들이 시수를 줄입니다. 자습을 늘리고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특정 학원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도 해줘요. 그래서 6월 이후부터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을 다듬는 것이지 2월부터 자습시간 부족해 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자기를 불안해해요. 그래서 1학기 6월까지는 자습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4, 5, 6등급들. 왜냐면 지나간 본인 머릿속에 없는 지식을 넣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학원 측에서도 수업이 많은 건 지출이에요. 왜냐면 학원의 강사들은 월급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수로 돈을 받아요. 1시간이 돈이란 말이죠. 그럼 학원 측에서 1시간이 돈인데 자기들은 지출인데 그걸 늘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대 의미 없는 지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을 선택하셨건 그 학원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매해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사실 재수를 수십 번 한 학생들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들의 프로그램은 매해 애들을 공부시켜 보고 이렇게 하니 이 결과가 나오네, 이렇게 하니 저 결과가 나오네. 이게 다 집합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선택하면 그들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습 시간 이런 거 있어요. 학생들, 제가 학원에 있을 때 참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도 사실은 좀 그 말이나 이런 게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습 시간 없다고 한다고 이런 말을 하세요. 제가 그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습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을 이해시켜 주셔야죠. 너네가 왜 자습 시간이 부족한데, 자습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까지는 꾸준히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이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늘 제가 학원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잘하는 학생 물론 성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예뻐하겠죠. 근데 사실 못하는 학생들을 케어하는 게 학원이잖아요. 일정 성적을 못 낸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게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꾸 자습 시간이 없다고 투덜대는 건 자기에게 왜 자습 시간이 없는지를 몰라서거든요. 그걸 이해시켜 줘야 하는데 사실 그걸 이해시킬 수 있는 학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는 4, 5, 6등급들 지금 꼭 이해하세요. 내가 학원을 들어가면 자습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6월까지는. 왜냐면 부족한 지식을 채워 넣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지식이 채워져야만 성적이 나오니까. 근데 그 지식을 채우는 과정에 수업을 줄이고 자습을 늘리는 건 4, 5, 6등급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일정 부분 수능까지 가면 웬만한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업을 줄이면 또 수능까지 지식들이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힘들어도 6월까지는
내 자습을 내 혼자 오롯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하는 수업과 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 과정의 숙제에 충실하세요. 걔들은 이미 많은 재수 그리고 수능을 치러봤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선택하셨으면 그 학원을 믿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기준을 드릴게요, 여러분. 4, 5, 6등급들 6월까지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겁니다. 최대한의 시수, 풀 수업을 들어서 부족한 걸 계속 채우세요. 그리고 또 문제는 강사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들이 인강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현강을 하는 중간 레벨의 강사들이 못 가르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기엔 충분한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타 강사, 대치동 스타 강사, 인간 강사보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들을 2, 3등급, 1, 2등급으로 끌어올려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섣불리 강사를 평가하지 마세요. 강사를 평가하기 시작하고 쟤는 못 가르치네, 쟤는 못 가르치네를 하다 보면 또 내가 해이해집니다. 비교를 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올 1등급 맞는 애들이 있어요. 재수생 중에서도 매월 한두 개씩 틀리는 아이들, 수능에서 미끄러졌지만 그런 아이들 절대 강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 아는 수업일지라도 수업 시간에 자거나 졸거나 그 수업을 빠지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미 다 아는 거지만 그 수업을 들어서 나에게 손해날 게 없으니. 그치만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한 4, 5, 6등급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쟤 너무 못 가르쳐. 제 수업 안 듣고 나 혼자 공부할 거야. 혼자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그 못 가르치는 수업 1시간 듣는 게 훨씬 남는 게 많을 거예요. 자, 기준을 드릴게요. 첫째, 6월까지 나 혼자 공부하는 시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둘째, 절대 강사를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강사를 평가할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속상할 수 있지만 그게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 강사를 믿고 그 학원을 믿고 6월까지 달리세요. 쭉쭉쭉.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막 하루에 영상을 2개씩, 3개씩 촬영하고 있습니다. 좀 일찍 2개씩, 3개씩 찍을 거 그랬어요. 제가 초반에는 뭐 일주일에 1-2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안일하게 반응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네요. 일단은 저의 이번 영상을 4, 5, 6등급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준을 정해서 기숙학원에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쌤캠이었고요. 또 조급한 영상이 있으면 빨리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